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자가 벌써 244명.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기점으로 해서 244명이 됐습니다. 전전 영상에 올렸을 때 221명이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2주 약 사이에. 2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군요. 저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제가 이 차를 운행하면서 뭐 일기를 쓰듯이, 일기를 쓰는 느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나서 뭐 어떻게 수습을 하는가, 뭐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내에 출시된 이코녹스에 왜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2년 전 쉐보레에서 공개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이제 캡처를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저작권 문제가 좀 있더군요. 이 유튜브에 이 저작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6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저작권 문제에 걸린 게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작권 신고가 되긴 했지만 채널의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러한 통보가 왔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걸린 부분, 동영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동영상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그냥 사진상에 캡처된 것만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쉐보레에서 주장하는 이 이코녹스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첫째는 이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디젤 엔진은 연비 효율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기름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연소 속도도 가솔린의 휘발유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아주 연비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트랙스 가솔린을 몰다가 이 이코녹스 디젤로 바꿨는데요. 그냥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기름 게이지가 안 내려간다 해도, 과장을 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름 게이지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기름값도 싼 데다가, 이게 기름의 게이지가 내려가는 속도도 휘발유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주유비는 트랙스 가솔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트랙스를 몰다가 이 이코녹스 디젤을 모니까 기름값이 거의 한 40% 정도는요 정말 덜 먹는 것 같아요.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쉐보레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유. 그리고 보면은 미국에서 주행 연비를 테스트 했는데, 주행 연비는 미국에서는 16.8km가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복합 연비가 13.8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주행 환경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연비 효율입니다. 괜찮은 연비 효율인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오토비에서 측정한 연비 측정비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시내 주행은 한 14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신경 쓰면 15km까지 나오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22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쁜 연비가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지방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코녹스 같은 거를 이코녹스를 타시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왕복 한 190km 정도를 고속도로를 왕복을 했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지 않고 제 발 감각으로 페달 감각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고 기록이 20.7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쉐보레는 일단 그 경제성, 약 가솔린 300m 앞 엔진에 비해서 급커브주의 디젤 엔진의 그 구간입니다. 유지비가 훨씬 더 싼 이점을 이용해서 그 비싼 차 가격을 상쇄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 보이시나요? 이분의 이름이 오드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 쉐보레의 디젤 엔진 담당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그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 디젤 엔진을 왜 선택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풍부한 약 토크감이라고 500m 앞 이렇게 시속 말씀을 60km 하시더라고요. 신호 과속 단속 이분이 구간입니다.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so much torque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수치적인 어떤 그런 수치적인 어떤 토크보다도 어떤 느낌, 그 토크감, 그 풍부한 토크감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 거로 봐서는 이 디젤 엔진이 저 RPM에서도 직진하는 그 토크가 상당히 좋은 것이 디젤 엔진의 그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 RPM에서도 그 효율적인 토크를 낼 수 있는 그 디젤 엔진의 그 약 전형적인 3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말씀을 구간입니다. 하셨어요.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안정적인 그 주행성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풍부한 토크감으로 안정적인 주행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차를 사면서 안 나갈 줄은 알았어요.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어떤 시승자분들은 120km가 한계네요 그러시는데 저는 120 이상도 밟아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160 이상도 밟아봤습니다. 카메라 없는 그 구간에서는 정말 잘 나갑니다. 진짜 가속 페달을 밟는 만큼 어느 정도 제 느낌을, 일단 가속이 붙으면요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 그 영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친환경성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그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지 이런 친환경성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코녹스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코녹스를 그 배기구 밑에다가 신발이라든가 하얀색 인형, 그리고 흰색 그런 어떤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댑니다. 아무런 변색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디젤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DPF라든가 이런 거 EGR 순환으로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정화를 시켜서 이제 배출가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보통 오히려 요즘 EGR과 DPF를 장착한 그런 디젤이 오히려 가솔린에서 나오는 매연보다 그나마 더 깨끗한 매연을 내보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도 전기차를 가급적 이제 보급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전기차가 다님으로 해서 대기 오염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차에서 나오는 그 대기 오염 물질은 이제 방출이 되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전기 돌릴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차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전기차의 그 폐 축전지 있잖아요. 전기차 내 그 폐 배터리가 아주 처치곤란이라는 거예요. 재생불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생불능된 그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폐기물에서 누출된 그 수질 오염이 이렇게 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현재 뭐가 이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가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방치를 하진 않지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폐기된 그 있습니다. 폐 축전지에서 폐기물이 그대로 이렇게 방출을 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냥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디젤차가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은 아직까지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 쉐보레는 이코녹스에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십니까? 과연 디젤이 과연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가솔린을 몰다가 이제 디젤을 이제 몰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옛날 디젤만 생각을 했죠. 옛날 디젤 엔진을 제가 한번 몰아봤었죠. 가스 배달을 할 때, IMF 때 가스 배달을 할 때 이 디젤 트럭을 이제 몰고 가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 20여 년 전 얘기죠. 1998년 99년도 이때쯤 얘기죠. 그때는 당연히 이런 DPF라든가 뭐 EGR 뭐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디젤 엔진, 그냥 오리지널 디젤 엔진을 장착한 그런 차들이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출고된 지 2년도 안 된 차에서, 디젤 엔진 차에서 까만색 매연이 나왔어요. 까만색 매연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더 오래된 그런 디젤 차에서는 어떤 매연이 나왔겠어요? 더 시커먼 그런 매연이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소 뭐 배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청소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어요. 하도 이렇게 분진이 많고 자동차 내연기관 내 분진 같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따로 이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젤차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기적으로 그 배출가스 검사를 받으려면 통과가 안 되면은 범칙금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악셀을 밟아서 그냥 분출시켜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검사를 받는 그런 모습도 한 20여 년 전에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디젤의 그 까만색 매연이 나오면 이 사진을 찍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신고를 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범칙금이 이제 날라옵니다. 이제 그 증거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디젤 엔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EGR DPF가 이제 장착이 되니까 뭐 까만색 매연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전기차는 환경 오염 문제에 있어서 아직 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 해결 방안은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 디젤 엔진이 어느 정도 효용성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코녹스에 대해서 이제 이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유를 보면 정말로 나쁘지는 않지만 약 3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중독된 지 벌써 20년이에요 20년. 그 가솔린 엔진을 타다가 이 디젤 엔진을 바꾸니까, 제가 겨울에 이 차를 출고를 받았는데 겨울에 디젤 엔진 거부감이 있더군요. 휘발 가솔린 엔진을 몰았던 사람이 가솔린 엔진을 몰았던 사람이 디젤 전방에 엔진을 과속 방지턱이 겨울철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 겨울에는 이 관행각이 되지 않습니까? 관행각된 디젤 엔진을 시동을 켰을 때 이 그 거칠은 그 느낌 거칠은 그 느낌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 진짜 뭐, 아 내가 왜 이 디젤을 샀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칠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엔진이 그 워밍업이 충분히 되고 엔진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부분 올라갔을 때는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이제 너무나도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절기에 전방에 과속 들어서니까요, 방지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이제 상당히 부드럽더군요. 이 여름철에 이 디젤 엔진 시동을 키니까 아주 부드럽습니다. 가솔린 못지않은 그런 그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저리 또 한번 읊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제가 주저리 읊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요, 제가 그 이전에 그 디젤 차의 그 경제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급한 마음에 자막을 넣지 않고 그냥 제 목소리만 이제 나레이션 된 것만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오는데 왜 자막을 넣지 않았냐 해서 이제 자막을 이제 넣어서 이제 리메이크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 디젤 엔진의 경제성이라든가 뭐 예열 후열의 그런 뭐 토크라든가 RPM 수치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막을 넣어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